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금일 1.91% 상승 마감해서 2,670원입니다. 2,670원 음료수 한 잔 값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8,500억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PER은 3.16배. PER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동일업종 PER 자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2.99배. 동일업종 PER에 비하면 조금 고평가되어 있지만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는 0.64배로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6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와, 한 55년 가까이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자원 전문 수송선사로서 주요 사업으로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 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된 사업인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대량의 화물을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수송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주요 거래처인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SM 하이플러스 외 6인 49.36%, 자사주 2.63%에서 한 5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가 괜찮은지 주요 재무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에 1조 정도 했었던 기업인데요. 코로나 때는 8,841억 원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죠.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는 1조 1,500억, 코로나 전보다 매출액이 확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는 그 매출액보다 또 10% 이상 상승한 1조 2,9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업이익도 보시면 2019년에 1,288억, 코로나 때는 더 올라갔습니다. 1,459억. 진짜 알짜 회사네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2039억. 이 600억 정도 올라갔는데 600억이면 1459억에 600억이니까 한 40%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2220억. 작년보다도 한 10% 이상 또 영업이익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코로나 이후로 보면 한 16%, 17%대. 돈도 굉장히 크게 벌고 있다. 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154%. 부채는 조금 있지만, 코로나 전과 후가 한 280% 전후가 되니까 작년에 굉장히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한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유보율, 현금 보유율은 코로나와 코로나 전에 보면은 한 350%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526%, 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련 뉴스 공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한번 대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해운 LNG에 398억 원 금전대여 결정. 대한해운 지난해 영업 이익이 2039억 원으로 전년비 한 40% 올랐습니다. 세계는 같은 기사고요. SM그룹 편입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제재 반사이익, 대한해운 등 LNG선 관련주들을 주목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M그룹, 대한해운 LNG, 세계 최대 규모 LNG 벙커링선 출항한다. 대한해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서 획득.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기사가 두 개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반사이익, 대한해운 등 LNG주 주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자 기사고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변화로 수혜주 관려, 천연가스 목구에 LNG 수요 급증, LNG선 운영, 조선주 수혜 기대, 니켈 관련주는 수익성 악화 우려, 중동 붐 기대, 건설 플랜트 유망. 에너지값 뛰면 수소 매력 커질 듯.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서방 각국이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발 공급망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수출의 60%가 에너지 광물인 러시아로부터 각국이 에너지 수입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산업 구조가 이참에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소재 관련주가 주목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에 따라 수혜주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반사이익 기대 업종과 종목,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훑어봤는데 상승 후에 눌린 종목들도 있고 이 기사 이후로 쭉 빠진 종목들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해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조선, 구분은 LNG 관련주입니다. 대한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이 나와 있는데요. 신규 프로젝트 기대, 구체적인 이유가 안 나와 있죠. 자, 이런 거는 언제 모멘텀이 뜰 줄 모른다.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주식시장에서는 니켈 관련주가 장중 크게 폭등했다.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최대 90% 치솟자 니켈 관련주가 덩달아 움직였다. 니켈로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을 만드는 현대 BNG 스틸은 장중 18% 넘게 뛰기도 했다. 원자재, 니켈 이런 쪽으로 장난이 아니죠. 러시아발 공급 우려 여파했다. 전날 하루 만에 17.78% 급등한 일진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이유였다. 러시아 정부가 LED, 전구 핵심 소재인 합성 사파이어 수출 금지 검토 소식을 내놓자 LED 기판 재료로 사용하는 사파이어 웨이퍼와 인곳을 생산하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수혜주로 꼽혔다. 알루미늄 관련주는 등 최근 소재주 급등도 모두 러시아발 공급 우려에서 시작됐다. 자, 기사가 굉장히 긴데 이런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우리가 상식도 넓히고 시야를 넓혀 가야 됩니다. 지겹다고 중간에 안 읽으면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꼭 이런 기사는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팔라듐, 알루미늄, 가성칼륨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유망할 전망이다. 하이텍팜은 탄소 촉매에서 팔라듐을 회수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주목받았다. 이날 4.78% 올랐다. 남선알루미늄은 제 종목이기도 하죠. 설명을 드리고 완전히 급등을 하고 지금은 쭉 눌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수 타점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루코 등 알루미늄 관련주도 재고가치 재평가 등의 기대를 받고 있다. 국내 가성칼륨 1위 생산업체인 유니드도 반사이익 기대가 커졌다. 러시아는 염화칼륨 주요 생산국이다. 염화칼륨의 90%는 비료 관련주들 완전히 폭등했죠. 나머지 10%는 가성칼륨으로 가공된다. 하나투자증권은 염화칼륨 가격이 오르면 가성칼륨 가격도 상승해 유니드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 대한해운 관련 기사를 읽고 싶은데 계속 다른 기사만 뜨고 있네요.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건설, 정유, 해외 플랜트 기대. 이 같은 이유로 증권업계에서는 러시아 사태로 인한 실제 수혜 가능성이 큰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액화 천연가스 LNG 관련주가 그 예다. 신영증권은 올해는 겨울 시즌이 지났지만 2022년에서 2023년
겨울 시즌에는 천연가스를 구하지 못해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원은 LNG선을 운영하는 대한해운 같은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가 뜨고 주가가 안 가고 뻘뻘 기어도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주시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LNG 개발 프로젝트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조선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전에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S오일, 여의도에서는 S오일이 10만 오일이라고 불렸다. 주가는 6만 얼마에서 뻘뻘 기고 있었지만 S오일 10만원 갈 거다, 10만 오일이다 했는데, 자 14만원까지 치솟고 조금 눌림을 받고 있죠. 지금 기사 뜨고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사를 악용하면 기사 띄우고 주가를 급락시키고 개미 털고 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설업도 중동발 호재 기대를 받고 있다. 중동 건설업황은 글로벌 에너지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유럽이 러시아 비중을 줄이고 고유가가 당분간 이어지면 중동 국가들의 개발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 중동 국가 원유를 수출하는 그런 신흥국들도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스 관련 공사에 특화한 삼성 엔지니어링과 중동에서 수주를 활발히 해온 대우건설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자, 대우건설, 대우건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대우건설을 어제 줬고 오늘 7% 올랐습니다. 팔았는데 11%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소 유망, 고유가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각국의 필요도 더욱 커졌다. 잠시 주춤하던 수소 인프라 투자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럽 내 그레이 수소, 메탄을 이용해 생산,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 블루 수소는 저탄소 방식 적용입니다. 생산 단가가 그린 수소 생산 단가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그린 수소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었지만 단가 문제로 외면받았다. 나승두 SK증권연구원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소의 매력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 하면 수소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기사는 하나 읽었고요.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대한해운 LNG, 세계 최대 규모 LNG 벙커링선 출항,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과 장기 대선 계약, 유럽 주요 항만서 LNG 연료 선박의 공급. 제가 대한해운과 대한해운 LNG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데요. 한번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7월 LNG 수송회사, 대한해운 LNG 출범, 대한해운 LNG선 사업 분할, LNG선 핵심 역량 집중, 당초 5월 예정서, 가스공사 수송계약 변경으로 늦어졌다. 자, 대한해운에서 LNG선 사업 분할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욕먹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으로부터 LNG선 사업을 물적 분할한 대한해운 LNG가 7월 1일 정식 출범했다. 이게 2020년 7월 1일 출범한 거죠.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 회사만 좋죠. 주주들은 바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대한해운은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이미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승인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주인 한국가스공사와 수송계약 변경 협의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5월 출범에서 7월 1일 출범으로 시기가 조정됐다. 이런 기사고요. 대한해운이 대한해운 LNG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 그냥 대한해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보시고요. 관련 기사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M그룹 대한해운 LNG 3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올해요. 세계 최대 규모 LNG 벙커링선 출항한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과 장기 대선 계약, 유럽 주요 항만서 LNG
연료 선박에 공급한다. 뭐 좋은 기사네요.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LNG. 대한해운만 읽다가 대한해운 LNG까지 붙으니까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LNG 벙커링선 K-로투스호를 인도받아 첫 출항에 나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로투스호는 옵션 행사 시 최장 7년 동안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과 장기 대선 계약에 투입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을 기점으로 유럽 주요 항만에서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한다. 쉘과의 계약을 통해 대한해운 LNG는 다양한 선박에 대한 LNG 벙커링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선박은 18,000 입방미터급 세계 최대 규모로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대형 선박에 LNG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도 운항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인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평가받는다. K-로투스호는 대한해운 LNG와 한국가스공사의 합작법인이 소유하며 대한해운 LNG가 선박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는 LNG 수요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LNG 벙커링 수요는 2025년 70만 톤에서 2030년, 5년 만에 136만 톤,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LNG 벙커링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5년, 10년 뒤에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장기 전망이 굉장히 좋죠. 대한해운 LNG는 이번 LNG 벙커링 선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척의 LNG 운반선 및 벙커링 선을 추가 투입해 총 18척까지 운영 선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만태 대한해운 LNG 대표이사는 대한해운 LNG는 업계 선두로서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며 대한해운, SM상선, 대한상선, KLC, SM 등 그룹 해운 부문 계열사들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와의 합작투자 운영 경험으로 앞으로 국내외 LNG 벙커링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전망이 촉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6.39%입니다. 자, 한참 뒤로 작년 7월 정도 가보면 3.8%. 자, 3.8%인데 지금 6.6%가 넘었죠. 주가는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외국인 보유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게 뭐냐? 자, 매집하고 있다. 이런 증거죠. 자,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에서도 들어온 물량 대비해서 조금 적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입질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겠습니다. 월봉은 볼 게 없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를 선탈 한번 쭉 그어봐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조금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 다시 상승, 다시 하락.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승 추세를 깨려면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굉장히 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전고점을 돌파하면 자, 올라간다. 자, 전고점 돌파하면 사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상승 후에 다시 눌렸는데 자, 상승하는 양봉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중단선을 깨면 안 된다고 했죠. 중단선을 깨지 않는 모습. 제가 이 종목의 맥점을 보고 왔는데 맥점이 자, 신의 맥점 들어갑니다. 2620원이더라. 2620원을 이쯤 되는데 깨지 않고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도 뭐 똑같습니다. 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다고 했죠. 거래량이 쭉 증가하다가 자, 거래량이 없다. 상승을 열심히 했지만 힘이 빠지는 모습. 네, 쭉쭉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OBV 지표를 보시면 이때 들어온 자, 이 물량들이 안 나가고 있더라.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 자, 이 종목이 맛이 갔네 어쩌니 해도 안 나가더라. 세력들은 모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620원이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제 2620원 종가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2620원을 깨고 쭉 내려갔지만 다시 2620원에 다시 올려놓는 모습. 네, 아주 보기가 좋죠. 자, 이제 맥점을 찍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상승 후에 눌림목 자리인데요.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뭐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 현재 주가에서 매수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입니다.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혹시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이 있습니다. 2,400원 구간. 또 혹시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입니다. 2,000원 구간. 왜 제가 이전 저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세력이 있다면 자, 횡보를 하더라도 지치게 만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15% 20%는 내려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ER과 PBR을 봐서는 와, 2,000원일 때는 완전히 줍줍했었어야 된다. 이걸 못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콘텐츠가 안 올라갔는데 술 먹고 제가 한 이쯤에서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려서 동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가끔가다 술 조금 먹었을 때는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입이 막 꼬이고 이러면 올리려고 하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네, 동영상을 버리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매수 자리에 2%, 1차 추가 매수 자리에 3%, 2차 추가 매수 자리에 5% 이렇게 하면 10%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를 깨고 만약에 내려간다 하면 15% 20%는 각오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전 저점 마이너스 15% 빠질 때마다 이때는 비중이고 뭐고 돈 생기면 용돈 쓰는 대신에 그냥 조금씩 사 모으면 되겠다. 아무 때나 사 모으면 안 되고 이전 저점 깨고 마이너스 15% 될 때마다 이렇게 천천히 사 모으면 언젠가는 또 날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자리가 딱 맥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린 겁니다. 맥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언제 올라가겠지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망한다. 어디까지 빠질지 절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안해온 영상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